안녕하십니까? 보라시드 라디오 보시라의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라의 시드입니다. 저희 이거 녹음한 지 얼마나 됐죠? 되게 오래간만에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녹음 주제도 기억이 안 나고 언제였는지는 더 기억도 안 나네요. 진짜 저번 주제, 그러니까 마지막에 했던 주제가 정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 그때 혼전순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거 같네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토론을 다시 하게 됐는데 잘 지내셨나요? 저야 그냥 어떻게든 굴러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보라님은 좀 어떠세요? 참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일은 그냥 너무 힘들었고 육아도 너무 힘들었고 이래저래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론 대신에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이제 땜빵을 하면서 버텨왔죠. 어쨌든 이렇게 그래도 굴러가긴 굴러가네요. 뭐. 그렇죠. 이제 그래도 회사 일이 조금씩 추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음. 한 두 달 내에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 제가 하던 양의 일만 할 것 같은데 두 달 될 때까지는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다시 해보려고요. 그래도 뭐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서로 하던 이제 프로젝트도 조금씩 계속 해 갈 거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가 너무 끝났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게 약간 조회수만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토론보다 개인적으로 그냥 준비한 프로젝트가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우리 바꿔야 되나?' 예. 그래도 이 채널의 본래 목적은 이제 그래도 토론이죠. 시시콜콜한 거든 어떤 거든 토론을 할 수 있다. 극과 극이라도 음. 요거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 열심히 힘내야죠. 그러면은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이제 조크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는데 네, 일단 오래간만이죠. 예, 순서를 저희가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일단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빵 터질 준비를 하시고요. 네. 예,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질문 가겠습니다. 살이 찌면 안 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살이 찌면 안 되는 도시? 살이 찌면 안 되는 도시. 음, 뭐지?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 오, 감도 안 전혀 감이 오시나요? 안 오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감이 전혀 안 와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이 찌면 안 되는 도시는 마르세유입니다. 저거 효과음 때문에 웃긴 건데 죄송합니다. 마르세유. 이거 효과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거. 그럼 이렇게 됐겠죠? 예. 그래도 좀 괜찮았나요? 어떻게 터지셨나요? 아, 저는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받기 같은데 약간 청취자분들 좀 좋아하셨기를 바라면서 일단 아니면 저희가 계속 발전해야죠. 뭐. 네, 다음 어, 주에 시드님의 조크를 일단 기대를 하고 어 부담을 주시는군요. 네. 일단 이번 주 저희 답정 토론으로 갈 건데요. 주제는 무려 미국 대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인데 저희가 일단 다섯 가지 항목으로 추려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누굴 지지하게 될지 모르니까 돌림판으로 저희 운명을 정해보고 계속 토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아, 돌림판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번에 제 운명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콜을 해주시면 제가 돌려드릴게요. 아, 눌러주십시오. 자, 갑시다. 벌써 두려워진다. 두려워지면 빼박이야. 안 되는데, 그죠? 걸리는 대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어, 뭐야? 바이든이 걸렸군요. 바이든이요. 저는 이제 아, 트럼프 형님이구나. 오케이.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입장으로는 두 할아버지 둘 다 조금 긴가민가 하는 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쵸. 일단 저는 뭐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관망하는 느낌으로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펼쳐보고 이게 사실은 시드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이렇게 토론 한번 해보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투표에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아예 생각하면서 '아 이번에 대선은 그냥 투표를 안 하고 지나가야겠다.' 할 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토론에 앞서서 아 하나 아쉬운 거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에 그렇게 많은 인재가 있을 문제가 이렇게 텐데 없었나. 저 할아버지 아 둘이서 또 눈 한다고? 약간 이런 거.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 가지고 되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뭐 일단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이제 네. 하- 넣어 두고요. 이제 시작해 볼 건데 예,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눌 건데 어떤 거부터 조금 설명을 해 볼까요? 보라 님이 트럼프의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조금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일단 트럼프 형님을 제가 또 열심히 지지를 해야 되니까 팬데믹 이전에 트럼프 집권기에 미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일단 그거를 지표로 팔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단지 트럼프의 역량이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그 전에 민주당 출신 오바마 시절부터 약간 그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했었으나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트럼프 집권 때 경제 상황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America First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미지가 강경하고 사람들 뇌리에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최소한 챙기고 남은 신경 안 쓰더라도 이제 미국 자국은 신경을 많이 쓸 거라는 확실하게 각인된 이미지가 일단은 제일 강하죠. 예, 그거를 또 홍보할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트럼프가 경제를 회복시키고 요새 석유값, 천연가스값 이런 것들이 전쟁이랑 이런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 가격도 잡아주고 삶이 팍팍한 상태를 조금 더 해소를 시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바이든이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 확실히 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힘들 때 변화를 원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지지를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맞아. 트럼프가 재임하던 시절에 주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 부분도 그때 많이 올랐죠. 그 부분도 이게 트럼프 효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애매할 수도 있지만 맞아. 그래도 올랐으니까. 트럼프가 그냥 딱 연설 때 올라가서 나 있을 때 얼마나 우리 잘 살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맞아요.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소비하게 함. 그리고 또 뭐 제조업에 관해서 미국에서 안 만들면은 다 불이익이 주겠다. 이거는 사실 바이든 진영 측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트럼프는 애초에 되게 옛날부터 그거를 부르짖던 사람이라서 아마 맞아요. 그거는 이미지가 조금 더 강할 것 같아요. 무조건 아직 그렇게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바이든은 어떨까요, 시드니? 그럼요. 바이든은 아무래도 조금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전쟁도 그렇고 에너지 비용이나 팬데믹 기간도 겹쳤고요. 그런 기간 동안에 지원한 자금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 경제 하락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그래도 보이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또 진짜 확실하죠. 뭐 전쟁 비용 네 여기저기 지금 다 지원도 있고 도와주고 돈도 풀었는데 이 그쵸. 정도면 정말 선방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트럼프와 같이 제조업을 하는 미국으로서 뭐 미국의 다른 기업의 과세를 통해서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자국주의 경제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보라님 말씀하신 대로 각 있는 이미지는 아직 없죠. 그쵸. 약간 어 스피치를 더 잘 팔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트럼프보다. 그게 차이가 트럼프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바이든은 아예 그냥 정치인이라서 그런 거에 음. 따라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미지가. 맞아요. 그 뉴스에서 어떤 분석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바이든은 정말 전형적인 정치인의 그 워딩을 하고 트럼프는 정말 심플하고 그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들 수 메시지를 있는. 전달하기 때문에 그 효과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약간 바이든이 너무 약간 정치인으로 치면 되게 머리 좋은 사람들, 약간 소위 말하자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는 또 음. 좋은 쪽으로 어필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바이든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아 저거 너무 약간 말하자면 약간 파리 피플 같은 그런 느낌이 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언행, 그 고구마 한 움큼 먹은 삶아 답답함 먹은. 하나하나 다 속뜻 풀이해야 되는 그런 스피치죠, 결국에. 맞아요. 그런 게 많긴 하죠. 예. 그래도 바이든이 그래도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또 갑자기
뭐 일자리가 사라진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업률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런 면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GDP 2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트럼프는 14% 퍼센테이지지만 또 바이든은 그만큼 더 많이 성장을 했다는 점. 음. 그리고 의외로 또 꾸준한 주식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또 트럼프에 비교해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바이든 또 이미 잘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쪽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네요. 이게 그러니까 바이든은 악재가 되게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선방했다 이런 거라고 보면은 그런 거죠. 네. 트럼프는 이제 뭐 큰 그건 뭐 막판에 코로나가 터졌지만 이제 거의 끝날 때라서 그 크게 반영된 맞아요. 건 없는데 그때 이제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한 표를 주자면은 그래 저희가 그래도 경제 측면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결론 내야 되죠. 음 어떻게 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음, 왜냐면 전쟁 같은 것도 이 사람은 되게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를 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 그렇죠. 예. 물건도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일단은 팬데믹 때는 돈을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조금 덜 푸는 건 확실할 것 같아. 예, 네. 덜 풀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안 났겠죠, 음, 트럼프였었으면. 일단 음. 저는 경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 트럼프를 선택을 하고 싶은 이유가 좀 심플한 이유인데 지금 전쟁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 트럼프가 항상 강조한 게 나토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쪽에도 네. 똑같은데 그거 방위비를 이제 분담을 더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나토 연합이랑 유럽 쪽이랑 맞아요. 저쪽에 음. 안 내면은 다 맞아요. 빼겠다라고 약간 협박 비슷하게 음. 했던 협 사람이라서 경제 그러니까 외교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그거 미국 제껴 놓으면 그렇죠. 미국의 경제 지금 경제 분야만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미국 경제에는 트럼프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생각한 거 저도 약간 외교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돈만 생각하면 트럼프가 돈을 잘 굴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예,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큰 물론 그림이 바이든이 못한다는 건 아닌데 트럼프가 돈을 훨씬 더 잘 굴리는 느낌은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재임 기간 동안 잘 굴릴 것 같은데 이제 외교 이런 거에서 부작용이 나서 나중에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숲을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나무만 보기에는 맞아 맞아 딱 그 말이에요. 조금 낫다. 그러면 일단 그럼 시드님도 경제에는 트럼프이신 건가요? 트럼프가 조금 더 나은 것 Alright. 같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일단 한 표를 먹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이민 정책이 어떤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는 각 나라가 연결되면서 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포용 정책보다는 보수적으로 난민이나 불법 이민 포용에 반대하는 성향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일단. 그거를 전제를 그쵸. 하고 얘기를 해보는 그렇죠.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 것 같죠. 일단은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불법 이민의 역사도 깊고 그 이민자들이 자격을 갖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다수가 성장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나 그런 연결점이 있으면 포용하려는 방식이긴 한데 당연히 불법 이민 추방은 계속 병행되고 있는 추세고 음, 세관 국경 보호국의 자료에 따르면 현 바이든 정부 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트럼프나 뭐 오바마 때 혹은 뭐 부시 대통령들의 임기 때보다 더 많은 규모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저도 조금 놀랐어요. 솔직히 트럼프가 더 많이 쫓아낼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은근 바이든도 굉장히 추방이 많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정치인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미지 차이인 것 같아요. 바이든은 실제로 많이 추방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트럼프가 더 강력하게 이제 배제한다 메시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더 크니까. 참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초기에는 이민자들 위해서 공정하고 인도적인 정책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최근에는 보수적 국경에서의 상황을 크라이시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바이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런 이민자들에 대한 생각이 좋은 편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너무 의식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고 그리고 뭐 이민 개혁안도 냈었는데 그게 이민 개혁안이 추방 절차 시 법률 대리인을 제공하고 합법적 이민의 확대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해요. 뭐 왜냐하면 자기가 내건 공약이 뭐 지키지 쉽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뒷얘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괴리 같은데 그 당과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괴리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자체가 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하잖아요. 당 아주 쪼금 더 열려 차원에서. 있어요. 네, 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은 표에 많이 직결되는 의견 중에 하나가 지금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음. 투트랙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의 의견을 무조건 따라가기에는 따라야 되지. 리스크가 너무 큰 또 거죠. 투표 관련해서. 투표율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스탠스를 정확하게 내리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바이든 입장에서는. 맞아요. 바이든은 힘들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행정 측면에서는 되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쫓아내고 추방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속한 당에서는 더 관대한 포용을 추진하는 약간 정책을 내고 있으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서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이 많은 거죠. 어쩔 수 예. 없겠지만. 그러면 트럼프의 뭐 시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트럼프의 입장은 어떨지 보라 님이 쪼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너무 각인된 이미지가 있어서 일단 아 관용, 쉽지 않아, 포용, 쉽지 않아. 관용이랑 포용은 절대 없죠. 외국 그렇죠. 외국인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발언 자체는 이미 유명하고 그 음. 극보수 지지자들은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력한 메시지. 그쵸. 엄청 좋아하죠. 되게 일반 정치인이 절대 쓰지 않을 용어들. 난민과 불법 거주 이민자들을 미국의 해충이라고 칭하면서 없애버린다고 선언을 하니까 이거는 새로운 캐릭터예요. 기존에 아예 없던 사람인 거죠. 정말 없던 사람. 그리고 뭐 미국이 뭐 초강대국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 밑에 그 남미 지역 좀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불안정한 나라들이 어떻게 건너서 육로로 올 수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합법이든 어떻게든 불법이든 다른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 비해서는 증가 속도는 확실하게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비자 제도 심사도 엄청 강화가 됐었고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불법 이민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되게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멕시코 국경 장벽 그리고 너네가 돈 내라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병 만들어 약간 놓고. 진짜 말은 너무 시원한데 솔직히 불가능한 건데 멕시코가 그걸 돈을 낼 수가 없지. 누가 돈을 내겠냐고요 예. 보면. 그런데 그래도 미국인들은 그걸 되게 좋아하고 지지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본인이 직접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과 체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미국에서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이 사람 정말 일을 낼 것 같구나.' 약간 이게 영화인지 영화 속 대사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되게 강력하고 충격적인 이거는 이제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할 예정이라는 그 발언도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많이 따져봐야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본인의 발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네요 둘 다. 이렇게 약간 비슷한 결이면서 약간 다른데 어떻게 저희가 결론을 그래도 내야 되니까 이민 정책에 관해서 누가 더 낫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드님은?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민 정책을 통해서 큰 나라기 때문에 음, 어쨌든 너무 강경하게 나가는 것보다 조금 바이든처럼 조금은
에도 좀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 동의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그 거리 인터뷰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미국에 되게 네.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그 딱 봐도 히스패닉 쪽 사람 같은데 이제 네. 미국인이죠. 질문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는데 자기는 이민 정책 무분별한 불법 이민은 제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음. 그 다시 질문 받은 게 너는 미국인이냐? 미국인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미국인이냐? 미국인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냐? 하니까 아니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어떻게 어떤 루트로 이제 이민을 하게 됐냐 이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쵸. 그 질문하는 정치인이 그냥 대답 안 해도 되고 이게 우리의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미국에는 이렇게 음. 똑바로 교육받고 큰 2세들이 엄청 많은데 그 1세대에서 다 차단당했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 못한다. 이런 제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게 맞다고 치면은 근데 불법 이민자를 받아줘야 보호하는 된다. 이렇게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또 좀 어, 또 전쟁 포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그렇죠. 받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좀 무분별하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거를 또 어떻게 정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맞아요. 일단 저도 한 표는 바이든한테 줄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은 수치로서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관용 포용 정책을 편다 한들 그래도 많이 추방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추방은 그쵸. 그리고 불법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비인도적으로 막 쫓아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뭐 법적으로 법률 대리인 제공을 하든 어떻게 기회를 최대한 부여를 하면서 이제 법적으로 불가할 때는 그냥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처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강력한 말을 하면은 기억에는 남지만 사실 현실 불가능한 것도 많은 것 같고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의 손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그럴 수도 하고 있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민 정책은 바이든 지금 현재 1대1입니다. 네. 이제 넘어와서 이제 지역, 인종, 국민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제 먼저 트럼프 쪽에서 좀 설명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있을지 와 궁금합니다. 이거 지역 인종 국민 통합 전혀 트럼프랑 안 어울리는 단어 같은데 아. 일단은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선동을 했다는 주장을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만 이제 트럼프는 자기는 선동을 하진 않았다. 어찌하였든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당을 점거를 해서 지역 인종 국민 통합보다는 분쟁을 일으킨다는 평이 거의 지배적이죠.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층으로부터 시작한 약간 밈 같은 건데 현재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백인 남자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은 하도 민주당 집권 이후에 그 유색 인종들 인권 신장을 하고 챙겨 챙겨주고 이제 불평등 이런 거를 해소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 같은 개념인 거죠. 백인 남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불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백인 여자 그러니까 백인이 제일 불리한다는 이거지. 근데 그 중에서 남자 왜냐하면 여자는 그래도 더 많이 보호를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일부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들이 유색 인종 유권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AI를 통한 거짓 사진, 거짓 미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요새 보면은 막 딥페이크보다 더 발전된 바이든이 트럼프가 하는 말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것이 그의 선거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가짜 뉴스 AI로 만들어진 그 미디어를 특정 유권자층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젊은 흑인 유권자들. 원래는 민주당 표밭이잖아요, 그쪽이. 그쵸. 그쪽 예. 표본. 근데 이 사람들을 약간 이제 현혹시키는 거지. 사실이 음. 아닌 걸 가지고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또 반대로 트럼프 본인 자체가 또 자기가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거든요. 뭐 자기가 하지 않은 말들인데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고 뭐 성추문 같은 것도 같은 일관성으로 쭉 자기는 마녀 사냥 당하고 있다.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은 정말 결집이 잘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더 맞아요. 싫어하게 되잖아요. 싫어하게 되죠. 예. 그래서 통합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히려 분열이죠 지금.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사이다 발언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웃긴 건데 젊은 유권자들이 왜 예전에는 좀 진보적이고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그 시절이 있었다면은 요즘 젊은 음. 세대들은 이제 바이든이 정치인의 언어를 쓰는 거,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서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 좀 답답하니까 지금 트럼프였으면 하고 트럼프를 더 지지를 한대요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GBTQIA 이제 그 성소수자부터 해서 사회 소수자들에 관한 권리를 대놓고 부정을 하진 않아요. 항상 자기는 공개석상에서는 트럼프는 이제 인권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 항상 그래도 보면은 그냥 하는 언행들이 지지를 하진 않거든요. 특히 동성애 결혼에 관해서는 그냥 대놓고 싫어하는 거를 찬성하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역부터 인종, 국민통합 세 가지 다 좀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다 트럼프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쵸. 조금 더 특정 약간 인종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하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 강하죠. 바이든은 이제 트럼프보다는 아무래도 여성 지지자나 뭐 이민 지지자층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층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요즘엔 PC라고 그러죠. 뭐 politic 뭐지? political correction인가? 네, 맞아요. 잠깐만. PC가 political correction 그거 맞아. 그런 이슈 correction 때문에 그런 이슈가 너무 많아서 예전보다는 여성과 이민 지지층의 지지율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지층들이 아직은 트럼프보다 많다는 거, 조금 음, 더 결집이 잘 돼 있다는 거, 음, 그 점도 있고 일자리와 인종 평등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바마도 본인 입으로 지금이 자기가 했던 정책보다 조금 더 진보된 것 같다라는 평도 있었고요. 음,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보수가 인종주의자라는 편견을 조금 더 가속화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보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유지를 하고 발전시키자는 거기 때문에 인종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맞다는 게 그쵸. 아니라 상대적으로. 아 그쵸. 상대적으로는 그럼 있죠. 그 예. 면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외교나 경제나 뭐 이런 국민 통합이나 다 어쩔 수 없어요. 음,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그리고 또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려고 노력을 했고 음, 지금은 또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단체와의 부딪힘도 많이 있는데 또 음. 의외로 바이든은 또 로마 카톨릭 신도라고 하네요. 그거는 처음 알았는데 놀랍네. 예 그니깐요. 이제 아무래도 종교를 믿지만 이제 다양성도 함께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음, 바이든은 다양성을 트럼프보다는 지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좀 쉽겠네요. 요 결론은 사실. 이거 너무 쉬운 건가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아. 바이든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냥 하나 좀 굳이 꼽자면은 다른 거는 예예. 뭐 다 확실히 포용을 하려는 노력과 시도가 보이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더 괜찮다고 느끼는데 PC 이 political correction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바이든이 하고 있는 정책도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예, political 맞아요. correction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 하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요즘 스포츠 쪽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불타는 감자라서 장난 굉장히 아니죠. 어렵죠. 예술 쪽, 스포츠 쪽 장난 아니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스포츠 쪽 보면 이거는 말하면 더 길어지니까 이거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빼서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예 나올 따로 거예요. 예. 길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PC 빼고는 바이든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또 한 표를 네. 획득한 걸로 네. 그러면은 가시죠. 이제 제일 큰 문제네요. 이제 외교로 넘어와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너무 강렬한 언행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는 평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해할 솔직히 수도 있겠네요. 아 그쵸. 억울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자기는 최대한 열심히 약간 중도를 지키면서 이쪽 사람들 의견도 생각하고 저쪽 사람도 생각해서 통합해서 하는 게 외교잖아요. 네. 음. 그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자신을 "와!" 이러고 있으니까 음. 아무래도 크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말한 것 자체가 아무래도 정치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발언이 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 자체에서 쪼금 메시지를 내가 의도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들 수 있고 음.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다 그렇게 해 물론 왔을 역대 텐데.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 왔는데 트럼프랑 바이든이 너무 비교가 돼서 예. 너무 어쩔 수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라이벌도 잘 만나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 바이든이랑 트럼프는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리고 20년 전에 미국의 강력한 패권국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조금 높은 세대 분들이겠죠. 네, 현재처럼 모든 이익이 맞물린 시기에 예전처럼 미국의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등에 말하지 못하는 걸 보고 불만인 게 생각보다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아 트럼프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가?'라는 거를 좀 더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젊은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해하는 할 테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음. 분들은 일단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예전 미국이 러시아한테 함선 안 돌리면은 전쟁한다 이런 거라든가 이스라엘 보고 뭐 깝치지 말라 한 것부터 있었고 이란한테는 그냥 제재 바로 때리고 그런 게 음.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심지어 옛날에 음. 그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오사마 빈 라덴은 그냥 아예 그냥 처단을 해버렸잖아요. 아 그쵸. 그냥 잡으러 갔었죠 그냥. 예, 그냥 그쪽에서 분쟁을 자꾸 일으키네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또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겠네요. 나이가 많으신 네. 분들은. 그런 거 보니까 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미국이 똑같이 하면은 그때는 힘의 균형이 너무 기울어져서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은 지금은 러시아는 많이 모르겠지만 컸죠. 중국이 너무 많이 중국이 커버려가지고 그렇게 막 예전처럼 으스대면서 막 야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쵸. 예전 그때 불렀던 게 한국에서 미국을 부를 때 천주국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그쵸. 예. 약간 그렇게 불러서 굉장한 강대국인 걸 어필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니까. 심지어 지금 비트코인이 막 오르는 게 그 약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미국 달러 패권이랑 힘이랑 맞물려 있었는데 옛날에는 대안이 없었잖아요. 미국이 아 하라는 맞아요. 대로 기어야 없었어요. 되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냥 러시아 동결해가지고 미국 자금 못 쓰게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네. 그러면서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국가들이. 그쵸. 그리고 이럴 때 더 약간 난폭하게 굴면은 부작용 클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잘못하면 진짜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 날 것 같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예,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진짜, 예. 나오긴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바텀업 형식의 실무 형상을 준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기보단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 왜 그렇게 못하냐."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트럼프가 탈퇴했던 WHO를 다시 재가입을 하는 일이 음, 있었죠. 더불어 같이 잘 외교는. 살자, 약간. 예. 그쵸. 더불어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깐요. 아 아,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외교 예. 쪽으로. 좀 완전 다르죠. 또 우리 트럼프 형님은 논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죠. 외교에 관련해서 돈을 안 그쵸. 내면 국방 협력은 없다. 뭐 이거는 기본이고 멕시코에 벽 쌓아라 이런 것들.
미국인의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말들이었다는 평이 있긴 해요, 사실. 그냥 어느 역대 대통령이 약간 야, 돈 안 내면 안 도와줘. 야, 저기 벽 깔아 이런 말을 안 하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리고 다만 이제 다른 외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하죠, 트럼프를 사실. 그런 언행이랑 음. 이런 게 어찌됐든 실행이 되든 안 되든 외교상으로는 그래도 어떤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고 쉽게 얘기하면 일국의 대통령답지 않은 언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음.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전 세계랑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영향이 와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힘없고 늙은 바이든이 대통령이어서 이란이 깝친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진짜 이런 아 진짜. 근데 이 발언 자체는 이란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하고 제재를 하다가 그 이제 제재를 해소를 해줬었거든요. 그 음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래서 이란이 이제 핵무기 포기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가 그 합의 파기를 한 사람이 트럼프였어요. 그래서 이란이 다시 못 살게 됐고 최근에 보면은 이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제 헬기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이란에서는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한 제재 때문에 이 헬기를 봐라. 40년 뭐 이렇게 된 오래된 헬기밖에 없어서 대통령이 그걸 타고 다녔다. 그렇게 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약간 감내나라 배내나라의 인식이네. 일단은 뭐 미국의 제재가 그러니까 뭐 함부로 볼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외교적으로 모든 걸 제재를 다 막아버리면은 고립이 완전 돼버리니까. 아직은 힘이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 EU 유럽 연합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 비율이 뭐였지?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죠. 그게 최저 네, 수치를 이런 주장. 기록했더라고요. 다른 대통령에 비해 신뢰가 떨어진다. 아이고. 유럽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약간 신사다움 이런 거 되게 챙기잖아요. 아 그쵸. 많이 생기죠. 예, 약간 그런 어떤 마인드죠? 자기의 속내를 다 보이는 것 자체가 드러내지 않는 그게 좀 신뢰인 느낌 귀족적 약간. 이미지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 유럽 사람들이. 아. 어, 그 그래서 완전 그치, 싫어했던 그치.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그럼 해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숫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축소를 했었거든요. 트럼프 기간 동안. 한국 내외는 했었죠. 아니었고. 예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외교를 약간 비즈니스처럼 사업가 출신이니까 사업가처럼 정상 간의 합의를 내가 최대한 더 많이 갖고 간다.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수뇌부와 그리고 밑에 사람 그 정부 내에서 소통보다는 약간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탑다운식으로 하다라는 방식. 그리고 아까 음. 말씀하셨던 WHO에서 탈퇴를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외교 측면에서는 미국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은 아무래도 바이든이지 않을까요? 바이든 네 저도 바이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거 아 트럼프 결론이 이렇게 모아 나버렸는데?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럼 근데 이제 이 나 네. 트럼프를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좀 많이 파셨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일단은 경제 측면에서 시원시원하잖아요. 정말 네 그쵸. 시원시원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 그래. 저렇게 저런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할 말 다 하고 좀 잘 맞춰갈 수 있을 텐데.' 근데 너무 알겠습니다. 한 곳에 치솟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부분은. 이거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트럼프 형님이 또 엎질러 놓은 물이 담을 수가 물이 없을 너무 정도였던 많아서 거야. 그런 아쉽지만 네. 당신은 저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야, 마지막은 그래도 최선을 더 해보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 항목은 이제 개인의 역량이랑 개인이 가진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우리 아 트럼프는 또 우리 벌써 우리 트럼프가 되었나요? 예, 우리 트럼프 더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또 최근에 아 문제가 또 성추문하고 있었죠? 브라이브 관련해 가지고 34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 받으시고 아 결국에 유죄 대세가 일단 결국 됐었죠. 현재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온 상태이죠. 그리고 음. 7월 11일에 이제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이긴 합니다. 징역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는 봐요. 완전 0%는 아닌데 일단 가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직 음. 대통령은 항상
평생 동안 경호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지- 아, 예. 징역을 살 때 경호원들도 같이 징역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호를 해야 되니까. 경호원이 무슨 죄야?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다른 부분도 많아서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뉴스에서 봤는데 트럼프 본인의 투표를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투표는 거주지가 플로리다라서 지금 현재 판결이 나오는 데는 뉴욕주기 때문에 감옥에만 있지 음, 않으면은 뭐 아무 상관없이 투표도 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 자격 이런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개인 프로젝트 영상에도 서칭을 하다가 본 건데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헌법상으로 문제가 아, 없다고 하니까 일단 지금 대선 치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로 약간 돌아가면은 코로나 때 이제 막판에 약간 겹쳤었는데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 약간 차이나 우한 바이러스 이런 말씀을 음. 하셨었죠. 토론토란다. 트럼프가 토론토요? 말이 토론토요? 헛나오네요. 그래서 위기 대응 능력에서 크게 뭘 보여주진 못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뭔가 하기 전에 대통령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뭐 음, 이거는 뭐 섣불리 얘기를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혹시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연임을 했더라면은 바이든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다음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저희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얘기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치를 약간 양극화시키고 있다는 평과 논란 이런 게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미국의 대중은 항상 가져왔던 대통령들은 차분하고 꾸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트럼프는 좀 다른 우리가 미국인 입장에서 시원하게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사람이고 무조건 우리 편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름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나은 면이 있지 않을까요? 바이든보다는 저 일단 앞에서 끄는 사람이 이제 열심히 앞으로 나가면 어차피 뒤에는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그쵸. 뭐 이제 생각 자체가 차분하고 뭐 꾸준한 리더십을 원한다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재임을 또 5년 동안 하면서 불만이 많으니까 다른 거를 들여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막 저번 선거에서 졌을 때는 보수 지역 젊은 유권자들에게서 지지 기반이 좀 약하고 실제로 득표율이 좀 나빴거든요. 근데 현재 보면은 청년 지지층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게 아마 원인이 바이든의 경제 외교 등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면서 트럼프가 되면은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느끼는 반증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또 나라의 희망이니까 젊은 층이 원하면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 것도 나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쵸. 어차피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건 젊은 지지층이니까요. 네. 너무 힘들어요 우리 트럼프 형님 지지하기. 이제 그에 비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일 수 있는데 고령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꾸준한 말실수도 있었고 기억에 대한 많은 실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좀 우려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래도 트럼프랑 바이든의 나이 차이가 4 살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고령이라고 타이틀 붙이기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어차피 둘 다 호호 할아버지니깐요. 이거 이미지 그러니깐요. 차이예요. 이미지 차이. 이미지 차이인가? 예. 트럼프는 약간 조금 더 약간 기차 화통 삶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그렇죠. 건지. 거기다가 태닝도 하잖아요. 약간 야 좀 건강해 보이는 그런 태닝 색깔도 있고 이래서 근데 요즘엔 약간 좀 오렌지 같으시던데. 요새 건강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약간 악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좀 웃기긴 한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분석이 있고 음. 그리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할 때 최선의 선택이 어렵다면 차악을 선택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이제 그런 선택으로 당선되었다는 의견도 많지만 그래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 항상 뭐 정말 반대되는 것 같이 바이든은 차분하고 꾸준한 리더십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금은 조금 약간
이번에 올 대선을 생각해서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그래도 바이든에게는 그래도 조금 플러스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런 한마디를 했는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 증오나 분노, 복수, 보복은 가장 낡은 생각과 사상,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는 미국을 과거로 몰아가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음.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죠? 이거는 저는 아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근데 여하튼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면들을 하나하나씩 같이 풀어나가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게 바이든입니다. 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미국에만 국한한 게 아니고 한국도 똑같은 것 같은데, 뭐든지 상대방이 펼친 거를 비난하고 왜 안 되는지 얘기하는 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쉽죠, 그런 거는. 예, 이거를 어떻게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게, 어떻게든 설득시키는 게 더 힘든 건데, 서로 뭐 설득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왜 되면 안 되는지, 왜 저게 틀렸는지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맞아요. 요즘에는 서로 하고 모든 거 "너가 잘못됐어."라는 이야기를 밖에 안 하니까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음. 뭐 개인의 역량과 리스크,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표를 주자면 누구한테 갈까요? 저는 그래도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음, 바이든의 한 표를 주고 싶네요. 와, 저는 리스크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바이든이 더 유리한데, 개인의 역량은 그래도 트럼프가 더 괜찮다고 보거든요. 개인 역량을 따지면. 한마디로써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더 줄 수 있고, 외교에서든지 경제에서든지, 이거는 그래서 음. 어차피 뭐 결론은 났지만 우리 트럼프에게 한 표를 저는 줘서 트럼프 1, 바이든 1, 무효. 그래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제 5가지 항목에서 바이든이 3표, 트럼프가 한 트럼프가 표네요. 한 표.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토론에 관해서는 바이든이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한마디씩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지하는 메시지를 해볼까요? 뭐 시드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리를 해서 이런 면에서 바이든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때까지 전 대통령이 그래 왔듯이 차분함과 꾸준함을 연결점으로 생각을 하고 차별에 대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면 음, 이분은 아무래도 차별을 더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음. 지금 살아가는 세대들이 차별에 너무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만 그런 걸 해결하고 노력을 하는 면모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바이든을 지지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굉장히 시원시원한 행보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미국 자국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이거는 트럼프랑 약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맹목적인 특정 한 사람이나 특정 당의 지지는 결론적으로는 모두에게 좀 해가 된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민주당이 쭉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이라는 전체 시민에게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보수당이 쭉 집권할 때도 같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 최근 한 3, 40년 돌아봤을 때 민주당이 그래도 꽤 많은 집권당 지위를 지켜왔고, 그렇죠. 그래서 음. 이제 되게 좋아진 것들은 이제 옛날에 보수당일 때는 인권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많이 개선이 음. 되었죠. 근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PC, 너무 사람들이 피곤하다, 이거 성소수자들 여기 보는 거, 이런 잡음이 나올 정도로 지금 만연해 있다 보니까 그쵸. 균형을 맞춘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5년 동안 집권을 못한 공화당, 뭐 트럼프 지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저 한쪽으로 쏠리는 건 항상 끝이 좋질 않더라고요. 제가 정말 진짜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한테 항상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너무 맹목적으로 항상 지지해오던 당만 지지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미디어를 접해 음. 보시고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지지하는 당보다 다른 당을 지지했을 때 더 득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그런 게 하는데 또 잘 안 먹히는 것 필요하죠. 같아. 맞아요. 어르신들은 딱 그냥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약간 통틀어 말하자면 약간 바이든은 조금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같고 맞아요. 바 예. 그에 반해서 그 뭐야 아 트럼프는 하이 리스크 하이 트럼프는 약간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느낌이 야, 강하죠. 근데 이거 그 뭐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인데 맞아요. 저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리스크 적당한 리턴이 가장 좋거든요. 꾸준히 쭉 가기에. 맞아요. 꾸준히 맞아요. 항상 그게 중요한데 또 한탕 해 보자 하는 입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 약간 정치계 비트코인 같은 존재가 되셨구나 우리 트럼프. 그러네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아먹지만 여하튼 네, 재밌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바이든이냐 트럼프이냐에 대해서 답정 토론해봤는데 혹시 재미있을 것 같은 토론 주제가 있으시면 코멘트로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만큼 주제를 추천해 주시면은 좀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라의 보라 시드였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